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기업의 위기 대응. 벌써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수준까지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요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통해 역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롯데가 비상경영을 선언했다고요? 네, 롯데그룹은 지난 30일 신동빈 회장과 계열사 CEO, 임원들이 모인 경영 간담회에서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내수 침체와 글로벌 업황 악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과거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만큼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유동성 위기 등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갑규 부회장도 간담회 전에 장밋빛 계획이나 회사 주변 환경만 의식한 보수적 계획 수립은 지양하라며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네, 롯데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한 배경, 좀 유독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부도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0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정도 수준으로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을 모건 스탠리는 1.7%,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1.6%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기관들도 LG연구원 1.8%, 국가미래연구원 1.9% 등 1%대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네, 김 기자. 삼성이나 LG, SK 등 이 다른 대기업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위기론을 강조하며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지난 6월 새롭게 창업한다는 각오로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악화로 최근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9월 20년 동안 이런 종류의 위기는 처음이라며 이런 리스크가 앞으로 30년은 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지난 9월 경제 저성장 기조가 길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이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출, 투자, 고용을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가 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투자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파격적인 인사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이광국 현대차 부사장을 중국 사업총괄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폭스바겐 중국 연구개발 담당이었던 스벤 파투시카를 중국 기술연구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